자, 이코스토리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귀하고 정직한 분을 다시 한번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지난주에 제가 나왔는데 네. 사실 우리 산과 이렇게 돈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저도 이 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이제 살 수 있게 그래서 한번 배우고 싶습니다. 네. 와, 우리 박사님이지 목사님은 아니신데. 그래도. 그래도 되게 돈을 알면은 왠지 삶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맞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그 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속으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맞아요. 터부시하는 게 있어서 맞아요. 일배반적인 게 있어서 이게 유효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놓고 드러나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또 주제가 네. 제 옷 색깔이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뭐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예. 금에 아, 금. 골드. 최근에 금값이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 와, 야, 갑자기 엄청 올랐네. 그래프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2015년에는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1온스당 한 1,000달러 수준에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질 때쯤에 1온스당 2,000달러를 와. 잠깐 넘었었다가 최근에 다시 또 2,000달러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짜 천정부지라는 그 말이 딱 맞는 엄청 것 많이 같아요. 올랐어. 그러니까 네. 지금 예전에는 네. 저 우리 애들 이제 돌잔치 할 때는 돌반지 하나를 줬어요. 한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한 돈이 아니라 반 돈. 아, 돌잔치 초대받아서 이제 뭐 10만 원, 뭐 20만 원 줄 수도 있는데 아예 돈을 주느니 이제 의미 있게 금반지 금을 줄까? 줬는데 지금은 그러면 아주 훌륭한 손님이 금반지 주면 어유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다. 한 돈 주면 야. 개인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회사에서 네. 10년 근속으로 저기 매경은 금반지를 줘요. 오. 야, 그래서 와이프가 바로 검색을 하셨더라고요. 한 돈이 얼마인데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40만 원까지는 아닌데 거의 40만 원. 매경 주변에서 덜덜덜 떨었겠네. 네, 엄청 좋아요. 박사님, 네. 그럼 저희 오늘 회식하나요? 네. 할수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당장 저희 지금 와이프가 보자마자 회수에 가셔도 아, 네. 회사에 가셨어요. 어떤 건 먼저 회사해야죠. 그죠. 네. 아, 근데 요즘에 진짜 금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지. 크게 이유는 뭐 네. 자산 시장에서의 가격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난 코로나 이후에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뭐 가상화폐도 많이 오르고요. 주식들도 많이 올랐고요. 부동산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쵸. 사실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서 금값이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다, 뭐 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또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안한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맞아. 경기가 불안해지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 안정자산.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맞아요. 가는데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죠. 맞아. 그래서 이제 금값이 또 오르는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또 금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런 중앙은행들이 이제 자신들의 신뢰성, 신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금들을 많이 사들이는데요. 최근에 이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1,000톤 넘게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흥국 수준에서 금을 매입한 거는 뭐 50년 이래 최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역사상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러다 보니 또 금과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ETF, 뭐 ETN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파생 상품들을 만들면 그 파생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금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기초 자산으로 하려면 실제 금 혹은 금에 준하는 다른 기초 자산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류의 파생 상품들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쓰여진 금이 지금 3,000톤이 넘게.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오르는군요.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면서 금을 살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또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 금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해지 수단으로 네네. 비트코인이 좀 각광을 받나 맞아, 싶었는데 맞아. 네네.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그렇죠. 금이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고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다시 금으로 회귀하려는 경향들이 커요. 이게 오랫동안 그 예전부터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네네. 금으로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 불안한 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이 불안하다,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금값들이 다 금값이 올랐어요. 오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70년대 오일 쇼크일 때도 금값이 많이 올랐었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도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뭔가 금을 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맞아, 들어요. 저 저도. 얼마 전에 팔았거든요. 네네네네. 왜냐면 이제 아이들 이제 학비도 좀 돼야 되고 아. 해서. 근데 가격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맞아요, 원래 맞아요. 샀을 때랑보다 거의 2배 이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야 이거 괜찮다라고 괜찮다. 했는데 지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 뭐 최근에 파셨어도 한두 달 네, 지나셨으면 2달 전. 맞아요, 한 20% 가까이 더 올랐어요. 그럼 저는 지금 가서 사면 또 고점일 때 사나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자산 시장에서 모르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역시 내가 그래도 상투는 아니지만 어깨에서 그때 팔았구나. 어깨에서 팔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갑자기 20만 원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조차도 지금 금이 어떨 거다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렇죠. JP모간 어떤 전문가들은 네. 10년 내에 금이 1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2.5 있어요. 지금이야. 지금 가시죠. 다. 근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네. 아니야. 지금 1,000달러 수준으로 다시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떨어진다고요, 금이? 너무 팔랑기면 안 돼요. 그냥 필요할 때 하이, 사고 없고 할 때 좀 팔고 못할게요. 그래도 우리가 경제학자들을 통해서 어떤 금이 오르거나 내리기 전에 그 시그널을 배워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그널, 그 시그널은 좀 중요하죠. 그렇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한 시그널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금의 양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들이 달러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떨어지죠. 달러 진짜요?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달러도 안전자산이라 생각해서 맞아요, 둘이 맞아요. 커플링이 될 줄 알았는데. 화폐 가치는 점점 갈수록 좀 떨어지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금값이 오르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환율이 조금 주춤했어요 최근에. 네. 그 반대 성향으로 지금 금값이 다시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항상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의 추세를 계속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많아요. 또 유명한 게 최영 장군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라. 야, 맞아. 쉽지 않죠. 그렇죠. 아침 사과는 금이다. 아. 뭐 이런 영국 속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살고 문명이 4대 문명이 발생한 맞아요. 이 지역에서는 다 금은 어느 나라든 맞아요. 어떤 지역이든 이제 다 귀중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영 아나운서께서 자세히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네, 소개를 좀 시켜주시죠. 알겠습니다. 금의 역사,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처음 사용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무덤에서 금으로 만든 투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양을 숭배하던 고대 이집트인들 역시 반짝이는 금을 태양의 상징처럼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피부가 금으로 돼 있었다고 믿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로 18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집트의 왕이죠. 투탕카멘의 묘에서 11kg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마스크와 더불어 100kg의 금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이 이집트인들의 금 사랑 정말 대단하죠. 한편 금을 녹여서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기원전 65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이 터키 지역의 리디아에서 금과 은을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최초의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화에는 동물이나 또 인물, 그림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사자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진 주화는 리디아의 사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화는 이후 고대 그리스와 또 로마 등에서도 사용됐는데요. 금이 돈으로 사용되면서부터는 금을 확보하는 게 곧 부의 상징이 됐고, 이런 금을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연금술이 아랍과 또 중세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을 얻기 위한 침략 전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금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반짝거리지만 변하지는 않는 금. 이 금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박사님과 이어가 볼게요. 역사적으로 보시면 진짜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금들은 인류에게 특히 이제 그 4대 문명의 영향권에 있던 인류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저희 아버지도 이런- 국사 선생님이거든요. 네네. 예,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역사책이나 역사 만화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금에 집착할까요, 사람들은? 신대륙 발견.
함께 이 금이 새로운 이 양태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금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콜럼부스가 신대륙 발견을 하고 남미에 가서 금을 가져와요. 그 뒤로 이제 스페인 왕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다음에 탐험을 가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금 가져와 라는 특명들을 내립니다. 근데 이 금 뺏긴 남미 사람들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16세기의 그 초기에 이제 개척하던 초기에는 금을 1년에 한 5톤? 5톤도 많은 거죠. 5톤, 많죠. 10톤씩 매년 가져오다가 1550년대쯤 가면 50톤 이상을 1년에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 그 금의 전 세계 금의 80%가량을 이제 스페인에서 가지고 근데 있었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뺏기는 입장에서는 엄청 그쵸. 좀 서러웠을 것 같은데 남미에서는 왜 이렇게 금을 왜 우리 이걸 거 다 가져가? 다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남미에서는. 그죠. 금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는 아주 귀하다라는 것들은 문화적인 유라시아 대륙 인식. 인간들의 인식들 그런 그 생각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지 남미 사람들도 사실 이 금의 특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그냥 장신구로 쓴다 이런 것들의 특징이지 자기들도 남미도 여전히 장신구로 쓰긴 하지만 그 유럽인들이 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걸 보고 무슨 금 잡아먹는 마귀 같다라고 하면서 되게 놀래요. 신기하게 생각하긴 해요. 왜 그렇게 가져가지? 반짝반짝한 돌을 왜 그러니까, 가져가지? 그죠. 생각했구나. 금을 남미에서 갖고 오는데 금의 저주가 있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저주가 실현되긴 해요. 진짜요? 어떤 일? 어떤 일? 그러니까 사실은 상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대륙 개척 이후에 수많은 금, 은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와요. 그쵸. 들어오면서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나라는 이제 이때 엄청 잘 살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스페인은 뭘 하냐 하면 탐험하는 쪽 이런 쪽으로만 열심히 투자하고 그런 식의 그 금을 빼앗아 오는 쪽에 빼앗아 오는 비즈니스만 약간. 열심히 하고 그 금을 갖고 오면 이제 뭘 하느냐 유럽을 쇼핑하는 거예요. 유럽을 나라들을 독일에서 영국에서 만든 제품들 얘들은 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돈을 금이 금으로. 귀하니까. 그렇죠. 당시에 기축통화 지금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 달러 그래. 윤정기가 있는 거랑 같은 그쵸, 거죠. 그쵸. 스페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로또 당첨자들이랑 비슷한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하지 않아. 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전하지 않고 그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 훨씬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지만 사실 좋은 게 아닌 게 결국에는 그 발전이 늦어진 게 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금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은, 뭐 아니면 무슨 뭐 구리 이런 것들이 화폐였으면 사실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왜 굳이 금이었냐라고 하면 일단은 금이 뭐죠? 제일 예뻐요, 색깔이. 색깔이 제일 예쁘고 아시겠지만 현실에서 쓰는 건 사실은 장신구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니까 트러블이 없죠, 사실은. 아주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좋은 음향 장비라든지 뭐 디지털 장비에는 금을 쓴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당시에는 뭐 그렇게 통신 장비 쓸 일은 없고 뭐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금이 사실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제일 희소해요. 없구나.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 금을 장신구로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뭐예요? 장신구 막 이따만큼 금 해도 다 집에 숨겨놓잖아요. 모셔놓죠. 모셔두잖아요. 맞아요. 금이 다른 금속에 비해서 사실은 철처럼 이렇게 단단해서 뭐 무슨 농기구를 쓸 수 쓸 있는 수가 것도 없어. 근데 알루미늄처럼 가볍지도 않고 사실 그래서 더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생활에 쓰면 이걸 못 쓰잖아 화폐로. 그렇지. 그래서 또 그냥 귀금속으로 쓰고 또 희소하니까 화폐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럼 도대체 이 금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찾고 싶다. 어딨냐 진짜. 그러니까 그 금들의 상당 부분은 다 이제 어디 있냐면 이 영화를 보시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영화
기억나실까요? 이거 좋죠. 이 영화 많이 봤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이아드 이거 아, 많이 봤는데 이거 아세요? 많이 봤죠. 지현 씨 되게 열심히 재밌게 많이 보셨어요. 많이 봤죠. 이 90년대 제일 핫했던 영화죠. 맞아. 저는 3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제학 공부하고 봤더니 다이아드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왜요? 이게 무슨 내용이길래 도대체 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3에서는 저는 주인공인 브루스 윌리스보다 그 악당이 더 멋있었어요. 뉴욕의 여러 군데를 테러를 하면서 그 뉴욕 경찰들의 정신을 쏙 빼놔요. 그러면서 결국은 뭘 하냐면 뉴욕에 있는 연준에 있는 저 금들을 털어갑니다. 맞아요. 연준이 예전에는 뭘 했었죠? 그 금권위 제도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금고에 있는 연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황금의 양만큼만 달러를 발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연준 금고에는 금들이 많이 있는 거죠. 와, 그 얼마 안 되는 금을 그러면 연준 금고에 다 갖다 넣었네요? 그러니까 대략 미국에 있는 금이 대략 8,000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어쨌든 여전히 지금도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요.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은 대부분은 다 연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마찬가지로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금을 한 100톤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한 800톤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이라는 걸 어떤 위급 상황이 되면 이제 그 금을 이제 풀어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중앙은행이 이제 자기들의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기본적으로 경제가 탄탄하냐, 그 나라의 재정이 탄탄하냐도 중요하지만 중앙은행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환위기 때처럼 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맞아요. 그래서 그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또 그렇죠. 힘이 우리나라 되는 당시 당장 외환은 없는데 그 그러니까요. 외환에 준할 수 있는 게 금이니까 그런 금들을 모아서 한국의 신용도를 민간이 보강해 준 그때는 거죠. 금값이 되게 쌌어요. 엄청 쌌어요. 맞아요. 엄청 쌌어요. 보시면 되는 좀 지금보다 훨씬 쌌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게 화폐는 자유자재로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금은 일정량, 희소성을 말씀해 맞아, 주셨으니까 그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그 희소의 가치 때문에 나중에 금값이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박사님? 맞아요. 앞으로 연준이 돈을 얼마나 찍어낼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 그렇죠.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얼마든지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도 있어.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애써서 저축을 하고 뭘 해도 이걸 현금의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떨어질 수 있겠네. 인데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기름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인간이. 맞아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거야라는 판단에 반대급부로 금값도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떤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규정하고 그쪽으로 그쵸. 자금이 몰렸던 거네요. 그렇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확장적 통화 정책, 즉 돈을 많이 풀어내면 풀어낼수록 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가치들이 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 이 사람들이 이 금에 대한 그런 생각들, 가치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금의 가치가 솔직히 떨어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떨어졌다 올랐다 막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하지 않을까. 진짜 이 금 사긴 다시 사긴 사게. 네. 그러니까 뭐 카드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신용카드 들고 가서. 안 돼. 편하네. 그럴 수 있어. 네, 금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부분이긴 해요. 뭐냐면 금은방 가셔서 18K는 카드로 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24K는 카드로 못 사요. 무조건 현금만 돼요? 현금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카드 깡이라고 하죠. 금은 황금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카드로 사서 바로 팔 수 있어. 신용거래결제법에 아마 위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마 금은 신용카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최근에 금을 진짜 살려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거를 금괴를 진짜 들고 가가지고 집에 뭐 이고 지고 가서 집에 놔두기도 좀 그렇고 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직접 금은방에 가셔서 현금을 들고 맞아요. 금을 골드바. 사시면 돼요. 근데 또 골드바. 그걸 또 보면 금, 이제 어. 저도 금을 팔 때 보니까 네. 또 시세 잘 쳐주는 데가 있어. 어. 막 검색을 하고 가. 그래서 진짜요? 잘 쳐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야 돼.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근데 그 차이가 분명 있기 때문에 어딘지 공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나와요. 근데 이제 파셨으니까 그런데 사실 때는 네. 이제 금은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깝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거 투자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대비해서 뭐죠?
20% 금값이 올라도 나는 실제로 팔 때 10%밖에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이 금을 갖고 집에 갖다 두면 불안하시잖아요. 어디 맞아. 보관해요, 그러니까. 전 그 불안을 좀 느꼈으면 좋긴 하겠는데 맞아요. 저는 불안하시잖아요. 아예 라면 옆에다 놨어요. 이거 금인지 모르게. 그러다 실제로 이제 쓸모없는 건데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옷에다가 그냥 넣어놨는데 그 네. 옷을 버려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진짜요? 대박. 은행의 개인 금고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에 쓰시기도 하는데 네. 그것도 또 수수료 꽤 많이 내야 되고 오. 보관료를 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접 구매하는 거는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이제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죠? 금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을 사는 것과 똑같이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시면 금의 가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잔고들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금을 살 때와 같은 부가 가치세가 없어요. 없어요. 10% 네. 훨씬 금융거래니까. 낫다. 금융거래니까 그게 오. 없고 근데 네. 금은 금 통장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통장은 현금화 하고 싶을 때 바로 되는 그렇죠. 거예요? 언제든 인출할 수. 입출 있고. 구분 자유로워요? 네네. 이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ETF나 또 ETN. 거래소에서 네. 발행하는 금 증서를 구매하는 것들도 금 계좌를 개설하는 것들도 이제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참 실제로 눈에 내 돈이 금이 없으면 맞아. 내가 금이 있다고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사이버로 사이버 나는 뭐 한 금 10돈 있었는데 10돈인데 줘봐 보여줘봐 근데 자기 봐봐 금통장이야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그치. 왠지 이게 마음에 안 와닿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가상세계 메타버스 그러니까 같은 메타버스였지. 느낌이. 이게 이제까지 금에 대한 인류의 그런 거죠. 이제 이건 맞아요. 실물이고 뭔가 만져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왜 저희 농담처럼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어가 실제로 만져져야지 뭐 그쵸, 맞아, 없는 맞아. 거는 맞아, 그런 맞아.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건 좀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진정한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유. 박성호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어요. 네. 이거 하면 수익이 1년에 한 30% 나요. 한 1억만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한 방 아닙니까? 그래서 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하면 돈 잘 버는 투자다 하면 여기서 우리 방송 접나요? 그렇죠. 갈까요?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진짜 시대를 맞서지 마라라는 그런 증시의 근데 오늘 또 격언이 얘기를 떠오른 것 들으니까요.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그게 가치가 중요하게 되고 맞아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하는 것이 가치가 노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정말 경제보다 더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은데.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그래서- 드는데 네. 그러니까 금은 더 그래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금이 주목을 받으면 가격이 확 오르고 90년대처럼 또 사람들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면 다시 맞아요. 떨어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서지 말고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그 심리를 또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다? 돈이 되는 시간 여행이 고스토리를 이걸 뭐한 번도 안 알려주고 갑자기 이걸 하라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